설 연휴가 끝난 오늘 몸살 끝에 찾아온 깨달음. 안녕하세요, 소담지기입니다. 설이 다가오면 저는 아직도 마음이 먼저 분주해집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둘 떠올립니다. 이번엔 뭘 해줄까? 애들이 오면 거실이 또 시끌벅적해지겠지. 달력에 표시된 연휴 날짜를 바라보며 괜히 마음이 설렙니다. 문득 거실을 둘러보며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이불도 새 것처럼 털어놓습니다. 손주가 와서 뛰어다닐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설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 며칠은 알아눕겠구나 하는 생각도 함께 스칩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힘들 걸 알면서도 그 얼굴들을 떠올리면 또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은 늘 제 몸보다 먼저 앞서가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몸이 괜찮으셨나요? 저도 여기저기 온몸이 욱신욱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한 시어머니의 조금은 솔직하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명절 뒤 고백을요.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명절의 분주함과 그 뒤에 남겨진 몸의 피로였습니다. 드디어 긴 명절이 끝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 부엌은 전 부치는 기름 냄새와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나르던 시장 바구니를 몇 번이나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제 명절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난 뒤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진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이제야 내 몸이 내뱉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오늘 아침은 온몸 마디마디가 무겁습니다. 결국 파스 한 장을 꺼내 손목에 붙였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반가운 자식들 입에 들어갈 생각만 하면 내 몸 힘든 줄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라도 더 들려보내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딱딱한 바닥에 서서 음식을 준비했지요. 그때는 그저 기쁜 마음뿐이었는데 명절이 지나고 난 뒤 찾아온 이 지독한 피로감이 내가 짊어졌던 분주함의 크기를 새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긴 여정을 마친 부엌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몸의 고단함도 깊어집니다. 오늘 아침 몸살 기운을 느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야 사랑을 베푸는 일과 나를 돌보는 일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마음 편히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피로는 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반가움 속에 숨겨진 팽팽한 긴장이 저를 더 지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 부르며 들어오는 자식들.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은 분명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의 이면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팽팽한 긴장감이 함께 흐르곤 하지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식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혹시 내가 준비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혹은 무심코 던진 내 한마디가 아이들 마음에 생채기를 내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저는 명절 내내 보이지 않는 눈치를 살피며 마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웁니다. 어머니 힘든데 왜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에도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복잡한 책임감이 동시에 차오릅니다. 편히 쉬러 온 자식들이 혹시 불편해할까 걱정되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팽팽하게 끌어당기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부엌에서 뒤처리를 하며 나직이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자식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온종일 팽팽했던 마음의 긴장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한숨은 제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긴장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명절이 끝난 후 찾아오는 특유의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자식들을 태운 차가 멀어집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돌아선 집안은 어느새 낯선 정적만 가득합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들이 뛰놀던 거실, 북적이며 웃음꽃을 피우던 식탁, 그 따뜻했던 온기들이 마치 한순간에 사라진 듯 집안 곳곳이 적막으로 채워집니다. 텅 빈 방 안을 가만히 둘러보면 치워도 끝이 없는 설거지거리와 여기저기 흩어진 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손끝으로 하나씩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허탈함이 차오릅니다. 분명 반가웠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만 같을까요? 이 허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 명절을 치러낸 뒤에 오는 허무함, 그리고 잠시 자유를 얻은 쓸쓸한 해방감일지도 모릅니다. 시끌벅적했던 웃음소리와 발걸음이 사라진 뒤 남은 정적이 오늘따라 참으로 차갑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고 난 뒤의 집은 마치 적응하기 힘든 차가운 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허탈함 속에서도 나는 오늘의 행복과 사랑을 차분히 곱씹어 봅니다. 조금 지치고 서운한 마음도 결국 모두 가족을 향한 깊은 마음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하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을 때마다 명절 동안 주고받았던 웃음과 손길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음을 느낍니다. 내일이면 다시 일상이 돌아오겠지만 오늘의 이 순간을, 이 허탈함과 함께한 깊은 감정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찻잔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과 자식들에게 솔직한 고백을 꺼내보려 합니다. 얘들아, 사실은 나도 이제 조금 버겁구나.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내 몸의 한계가 사랑을 앞지를 때가 있단다.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고 싶은 마음보다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두려워질 때, 시끌벅적한 손주들의 웃음소리보다 고요한 정적 속의 휴식이 더 간절해질 때, 이런 내 마음을 들키면 너희가 서운할까봐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왔단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욱신거리는 몸을 달래며 결심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 정직해지기로 말이야. 내년 명절엔 그냥 안 와도 된단다. 이 말은 너희가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야. 우리가 더 오래, 더 기쁘게 만나기 위해 서로에게 숨구멍을 내어주자는 다정한 제안이란다. 돌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치게 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쉬고 더 맑은 얼굴로 만나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진짜 사랑이란다. 이제는 마음껏 쉬고 내일의 만남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서로에게 숨구멍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만나는 비결이란다. 그리고 기억해 주렴, 이런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서로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단다. 오늘 이 솔직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길 바란다. 이번 몸살 끝에 저는 소중한 깨달음과 위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에 묶여서 정작 서로의 지친 얼굴은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내년 명절을 상상해 봅니다. 전 부치는 소리 대신 조용한 음악 소리가 흐르는 집, 먼 길 오느라 고생하는 대신 각자의 집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날 너희의 아침. 그 풍경을 떠올리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참으로 애썼습니다. 명절을 준비한 나도, 그 시간을 채워준 너희도.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를 조금 놓아주기로 해요. 더 많이 그리워하고 더 반갑게 만나기 위해 우리의 명절에 쉼표 하나를 찍어둡니다. 얘들아, 고맙다. 그리고 우리 참 고생 많았다. 올해의 몸살은 이 따뜻한 깨달음으로 씻어내려 한다. 지금까지 한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글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되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명절까지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담지기의 마무리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느끼시는 감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명절 뒤에 찾아온 몸살이 그분에게는 오히려 선물 같은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나쁜 시어머니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까 하는 고민이 결국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수많은 어머니와 며느리들, 그리고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고단했던 모든 분께 작은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 명절 뒤 찾아오는 허탈함과 몸살을 경험했겠지요. 스스로를 토닥이며 서로에게 조금의 숨구멍을 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쌓일 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명절에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넉넉하게 바라봐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담지기는 매주 수요일 이렇게 우리 삶의 소담한 이야기와 따뜻한 위로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소담지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